얘 나갈 때 그냥 내보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마이너스 꼭 맞아요. 뽑아야 돼요. 마이너스 끄고 나가야 돼요. 유라, 우리가 지난 수업 시간에는 제곱근의 표현을 공부했었지? 네. 제곱근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제곱근 기호, 줄여서 근호, 영어로 루트가 있었어요. 그 루트를 이용해서 제곱근을 표현하는 과정들을 공부했거든요. 근데 오늘 수업 시간에는 뭘 배운다고 했을까? 제곱근의 성질이요. 맞아요. 제곱근의 성질이에요. 이 제곱근의 성질이라는 거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것들이야. 제곱근, 기호, 근호, 루트가 있을 때 이걸 어떻게 정리해낼 거냐라는 기본적인 과정인데요. 이 제곱근의 성질을 왜 배우냐면 우리가 제곱근과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들을 배우고 나면 네. 이제 뒤쪽에 가면 제곱근의 계산을 공부해요. 근호가 있는 식의 계산이라고 해서 제곱근의 곱셈과 나눗셈, 덧셈, 뺄셈들을 공부할 거란 말이야. 네. 근데 제곱근의 성질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제곱근의 계산을 원활하게 나가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곱근의 성질들을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제곱근의 성질에는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도 있어. 네. 하지만 좀 복잡해. 헷갈려. 이게 맞아, 저게 맞아, 머리가 복잡해. 이렇게 느껴지는 것들이 제법 있단 말이야. 네. 그래서 오늘은 아빠가 얘기하는 거 하나하나 조금 더 신경 써서 따라와 줘야 돼요. 네. 알겠지? 최대한 우리 유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유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아빠가 설명해 볼게요. 네. 제곱근의 성질을 보면 보통 일반적인 교과서나 아니면 참고서들, 문제집들에 보면 한 3가지 정도로 얘기하거든. 네. 근데 그 내용들이 제법 복잡해. 그래서 아빠는 어떻게 이걸 설명하냐면 그냥 아빠 나름대로 해석해서 2가지로 간단하게 정리해서 설명할 거야. 네. 그냥 아빠가 설명하는 대로 따라오기만 하면 돼. 네. 자, 먼저 루트 바깥쪽에 제곱이 있는 경우라고 가져왔어. 네. 아빠는 루트 밖에 제곱이 있는 경우하고 루트 안에 제곱이 있는 경우 이 2가지로만 나눠서 생각을 하거든. 네. 첫 번째 거는 루트 바깥쪽에, 루트 밖에 제곱이 있는 경우예요. 바로 이런 경우들이에요. 자, 루트 A를 제곱하니까 A가 나왔습니다. 네. 마이너스 루트 A 전체를 제곱하니까 A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 전체를 볼 게 아니라 어떤 형태냐면 루트의 바깥쪽에 제곱이 있지. 네. 루트의 바깥쪽에 제곱이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이 제곱근 기호, 루트를 어떻게 정리하느냐라는 거야. 네. 자, 이것만 딱 봤을 때는 뭐지? 그게 그거 갖고 되게 헷갈리는데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느낌이 들 거란 말이야. 혹시 그냥 제곱이 밖에 있을 때는 루트를 없애기만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맞는데 그래요? 그건 아빠가 좀 이따 지금 설명을 해야 될 건데 네가 미리 얘기하면 안 되지. 그럼 재미가 없어지지. 자, 일단은 아주 기초적인 내용부터 한번 좀 살펴가 보자. 네. 누군가를 제곱했는데 얼마가 나왔어요? A요. A가 나왔어요. 또 누군가를 제곱을 했는데 얼마가 나왔어요? A요. A가 나왔어요. 제곱나무를 그려서 살펴본다면 누군가를 제곱을 했는데 제곱나무에 어떤 열매가 맺혀진 거예요? A요. A가 맺혀진 거예요. 이렇게 지금 A가 나왔습니다. 네. 그렇지? 잠깐만, 이거 색깔 좀 바꿀게. 자, 제곱을 해서 누군가가 나왔는데 A가 나왔어요. 네. 그러면 제곱해서 A를 만들어줄 수 있는 뿌리에 나와 있는 숫자는 바로 뭐가 될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지? 제곱근요. 누구의 제곱근? A의 제곱근요. A의 제곱근이에요. 요 A가 뭐 양수입니다. 또는 음수는 아니라는 조건 하에서 보는 거야. 네. 제곱해서 A를 만들어줄 수 있는 뿌리에 나와 있는 숫자는 양의 제곱근은 플러스 루트 A가 있고요. 네. 음의 제곱근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루트 루트 A가 A요. 있습니다. 라는 거 알 수 있지. 네. A의 제곱근, 양의 제곱근과 음의 제곱근, 플러스 루트 A하고 마이너스 루트 A가 있다는 거예요. 네. 한번 봐봐요. 플러스 루트 A, 루트 A를 제곱하면 얼마가 나와? A가 나와요. A가 나옵니다. 바로 이거야. 루트 A를 제곱하면 A가 나옵니다. 라는 거야. 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A 전체를 제곱을 하게 되면 얼마가 나온다는 얘기야? A가 나와요. A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제곱근의 성질은 크게 신경 쓸 게 없어. 네. 유리가 조금 전에 굉장히 잘 얘기해 줬어. 루트 바깥쪽에 제곱이 있으면 요 제곱하고 루트하고 이렇게 없어지고 그냥 나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했지. 네. 맞아요. 그렇게 나가면 돼요.
그 다음 마이너스 루트 a의 제곱인데요. 요 제곱이 괄호 안쪽에 다 영향을 끼칠 거란 말이야. 네. 짝수 제곱이 마이너스에 영향을 끼치게 되면 뭐가 돼? 플러스가 돼요. 플러스가 돼요. 그 다음 이렇게 루트 a예요. 제곱과 루트가 없어지면서 뭐로 나가면 되는 거야? A요. a로 나가는 거예요. 이건 크게 신경 쓸 게 없어. 루트 바깥쪽에 제곱이 있으면 그 제곱이 루트 전체에 영향을 주면서 루트와 제곱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그냥 나가게만 하면 되는 거야. 네. 이건 굉장히 간단한 거야. 루트 바깥쪽에 제곱이 있을 때는 크게 신경 쓸 게 없어요. 네. 어때? 이해됐어요? 자, 요거는 그냥 요 정도까지만 좀 설명을 해볼게. 아니면 하나만 좀 더 연습을 한번 해보자. 네. 자, 요거는 a의 제곱근을 제곱하면 a가 된다라는 얘기인데 우리 예를 들어서 루트 3하고 네. 마이너스 루트 3이라는 게 있어. 얘네들은 어떤 이름표를 달고 있는 거라고 그랬지? 루트 3을 달고 있는 거라는 거는 전을 제곱하면 3이 나와요. 맞아요. 저를 제곱하면 3이 나와요. 저도요. 제곱하면 3이 나오는 애예요. 저는 제곱해서 3을 만들어주는 양의 제곱근이고요. 저는 제곱해서 3을 만들어주는 음의 제곱근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얘네들을 제곱을 하게 되면 요거 제곱을 하게 되면 얼마가 나와야 돼? 3이요. 3이 나와야 돼요. 네. 그 다음 요거 전체를 제곱하겠습니다. 마이너스 루트 3은 어떤 녀석이라고 얘기했었지? 제곱을 하면 얼마가 나오는? 3이 나오는 거라고 그랬어. 그래서 그냥 3이 나오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짝수 제곱이 마이너스에 영향 끼쳐서 플러스가 될 것이고 루트 3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없어지면서 얼마가 되었어요? 3이 되었어요. 결국 얘네들은 루트 안에 3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제곱하면 3이 된다는 거기 때문에 그냥 제곱만 해주면 루트 안에 나와 있는 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건 뭐 특별하게 어려울 게 없어요. 네. 알겠지? 자,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이 녀석은 복잡하게 살펴볼 필요가 전혀 없는 것들이고 이제는 아빠가 아까 잠깐 얘기했던 대로 루트 안에 제곱이 있는 경우를 좀 볼 거야. 루트 안에 제곱이 있어. 루트 안에 제곱이 있다는 건 이런 형식이에요. 자, 루트 2의 제곱 또는 루트 3의 제곱이라든가 루트 마이너스 4의 제곱이라든가 루트 마이너스 5의 제곱이야. 네. 요 녀석들, 요 네 개를 한번 보는 거야. 우리는 아까 봤을 때는 루트 바깥쪽에 이렇게 제곱이 있었지.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이번에는 루트의 안쪽에 제곱이 있는 경우라는 거야. 네. 이것도 우리 공부한 적은 있지 않니? 유라, 루트 2의 제곱은 얼마가 될까? 2의 제곱은요? 2의 제곱은 4니까 루트 4는 2가 되죠? 그렇지. 우린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했었어. 맨 첫 번째 시간 배울 때 루트 안에 제곱이 있으면 그 제곱을 벗고 바깥으로 튀어나간다라고 얘기했었단 말이야. 네. 기억나? 기억나요. 루트 안에 제곱이 있으니까 제곱하고 루트하고 이렇게 없어지면서 얼마로 나갔던 거야? 2로 나갔어요. 2로 나갔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루트 3의 제곱을 한번 볼까요? 루트 네. 3의 제곱은 얼마가 될까요? 3이요. 얘는 3이 돼요. 제곱하고 루트하고 없어지고 바깥으로 튀어나가서 3이 되었어요. 네. 그치? 자, 그런데 요 내용들을 가기 전에 우리가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를 좀 한번 볼 건데 네. 루트 16이라는 건 얼마예요? 4요. 그치, 4의 제곱이니까 제곱을 벗고 나가서 4로 나간 거지요. 네. 그 다음 루트 25라는 거는 얘가 5의 제곱이니까 제곱을 벗고 얼마로 나간 거예요? 5로 나가요. 5로 나간 거예요. 여기까지 됐지? 네. 자, 근데 한번 봐봐. 이제 많이들 헷갈려하는 게 이거야. 루트 마이너스 4의 제곱이거든? 그럼 보통 친구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그러면 제곱하고 루트하고 이렇게 없어지고 나가서 마이너스 4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단 말이야. 네. 그런데 이게 맞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맞을까 틀릴까? 틀려요. 틀려요. 왜 그러냐면 지금 루트 앞에 아무 부호도 없다는 얘기는 이건 양수를 얘기하는 거지. 네. 근데 이걸 정리하고 봤더니 얼마가 되었어? 마이너스가 되었지. 원래 양수였던 값을 정리하니까 음수가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지. 네.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 아빠가 왜 이 문제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왔냐면 요 루트 안쪽을 먼저 한번 계산해 보세요. 여기는 루트 얼마가 돼요? 16이 루트 돼요. 16이 되겠지요. 그래서 루트 16은 4의 제곱이니까 얼마나 나가는 거예요? 4요. 4로 나가는 거예요. 어때? 알겠어요? 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야. 제곱하고 루트하고 없애고 마이너스 5로 나가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 루트 안쪽을 먼저 계산을 해야 돼요. 루트 25가 되겠지. 네. 요 25는 누구의 제곱이야? 5의 제곱이요. 5의 제곱이야. 그래서 얘는 얼마로 나가요? 5로 이런 식으로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네. 조금 헷갈려진단 말이야.
어떤 것들은 제곱을 벗고 그냥 나가는데 어떤 애들은 안쪽을 계산해서 튀어나가야 되고 이거 좀 헷갈리는데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제곱근의 성질을 공부하면서 제곱근이 어렵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야. 네. 알겠지?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하게 되는지 아빠가 좀 설명을 해볼 거예요. 네. 자, 지금은 우리가 어떤 것들은 제곱을 계산해서 나가고 어떤 것들은 그냥 나가고 막 이렇게 따져봤는데 네. 자, 아빠가 이것과 관련된 개념들을 정리해 줄 거예요. 자, 뭘 보냐면 간단한 예를 가지고 볼게요. 네. 지금 요 세 가지 예를 보게 되면 공통점이 있어.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근호 안에 제곱이 있어요. 맞았어요. 루트 안에 제곱이 있어요. 루트 안에 제곱이 있어요. 루트 안에 제곱이 있는 경우예요. 네. 그런데 얘네들의 종류가 조금은 달라요. 제곱 앞에 붙어 있는 값이 3이야. 네. 제곱 앞에 붙어 있는 값이 0이야. 제곱 앞에 붙어 있는 값이 마이너스 3이야. 제곱 앞에 붙어 있는 값이 양수예요, 0이에요, 음수예요. 양수예요. 양수예요. 이건 양수란 말이에요. 그 다음 제곱 앞에 붙어 있는 값이 0이에요. 0이에요. 제곱 앞에 붙어 있는 값이 음수예요. 음수예요 라는 거야. 요 세 가지 부호를 놓고 얘네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느끼자는 거예요. 네. 먼저 루트 3의 제곱은 루트 9니까 얼마로 나가요? 3으로 나가요. 3으로 나갔어요. 그 다음 루트 0의 제곱은 루트 0이니까 얼마로 나가는 거예요? 0으로 나가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요거를 계산해 보자면 루트 마이너스 3의 제곱은 루트 얼마가 돼? 루트 9가 루트 돼요. 9가 되지. 이거하고 똑같은 거지. 루트 9였으니까 얼마로 나가는 거예요? 3으로 나가요. 3으로 나가는 거예요. 어때? 여기까지는 이해됐어요? 네. 자, 이제는 규칙을 찾아가야지 돼. 루트 안에 제곱이 있을 때, 루트 안에 제곱이 있을 때는 굉장히 꼼꼼하게 신경을 좀 써줘야 되는데 네. 자, 보세요. 3이었는데 얼마로 나갔어요? 3으로 나갔어요. 3으로 나갔어요. 0이었는데 얼마로 나갔어요? 0으로 나갔어요. 0으로 나갔어요. 마이너스 3일 때는 얘 마이너스 3으로 나가요? 아니요, 3으로 아니야. 나가요. 3으로 나가요. 얘 마이너스 3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3으로 나가는 거예요. 네. 보통 친구들은 이걸 받아들이면서 플러스로 나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네. 마이너스 3이 플러스로 나갔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문제를 다양하게 푸는데 한계가 있어.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제곱 앞에 있는 값이 음수일 경우에는 부호를 바꾸고 나갔구나 라고 생각해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해. 네. 부호를 바꾸고 나갔구나. 얘 마이너스 3 그냥 그대로 나가는 게 아니라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갔구나 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네. 알겠어? 플러스로 나갔다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안 돼. 부호를 바꾸고 나갔구나. 제곱 앞에 붙어 있는 값이 양수일 때는 부호 바꾸고 나가요? 그냥 나가요? 그냥 나가요. 그냥 나가요. 제곱 앞에 붙어 있는 값이 0일 때 어떻게 나갔어요? 그냥 나가요. 그냥 나갔어요. 제곱 앞에 붙어 있는 값이 음수예요. 요럴 때만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를 꽂고 나가는 거예요. 네. 부호를 바꾸고 나가야 돼요. 마이너스 3 그냥 나가지 말고 마이너스 붙이고 나가. 그래서 얼마로 나간 거예요? 3으로 나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야 돼. 네. 아빠가 계속 강조하는 게 루트 바깥쪽에 제곱이 있는 경우를 얘기해요? 루트 안쪽에 제곱이 있는 경우를 얘기해요? 루트 안쪽에 있는 맞아요. 제곱이 루트 있네요. 안쪽에 제곱이 있을 때는 되게 예민하게 생각을 해줘야 돼요. 네. 자, 제곱 앞에 붙어 있는 값이 양수면 그냥 나가. 네. 그 다음 0이면 그냥 나가. 언제만? 음수. 음수. 제곱 앞에 붙어 있는 값이 음수일 경우에만 그냥 나가면 안 돼. 야, 너 마이너스 꽂고 나가. 마이너스를 꽂고 나가는 거예요. 부호 반대로 바꾸고 나가는 거예요. 네. 요것만 우리가 신경을 써주면 돼요. 네, 알겠어요? 네. 자, 루트 안에 제곱이 있어요. 이렇게 루트 안에 제곱이 있습니다. 양수이거나 0일 때는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냥 내보내면 돼요. 네. 제곱 앞에 붙어 있는 값이 음수일 경우에만 어떻게 나가라고요? 부호를 바꾸고 나가라는 거예요. 마이너스를 꽂아주고 내보내라는 거예요. 네. 자, 요거를 이제 보통 이제 참고서들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루트 A의 제곱이라고 해서 루트 안에 뭐가 있어요? 제곱이 루트 있어요. 안에 제곱이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세 가지로 나눠줘야 돼요. 네. 요 A가 양수냐, A가 0이냐, A가 음수냐에 따라서 좀 다르게 생각을 해줘야 돼요. 네. 제곱 앞에 붙어 있는 값이 양수라면 어떻게 나가면 돼? A로 나가주면 됩니다. 네.
제곱 앞에 붙어 있는 값이 0이야? 0 그냥 나가는 거니까 이 상태에서는 A로 그냥 나가주면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 값이 제곱 앞에 붙어 있는 값이 음수라고 한다면 야 그거 A는 음수야. 제곱 앞에 음수가 붙어 있어. 라고 한다면 이 A는 그냥 나가요? 못 나가요? 못 나가요. 그냥 못 나가요. 어떻게 나가야 돼? 마이너스를 꽂고 가야 그렇지. 돼요. 그럼 뭐로 나가야 돼? 마이너스 A로요. 정확했어요. 마이너스 A로 나가는 거예요. 네. 어때 알겠어요? 요 관계들만 이해해주면 돼요. 루트 바깥쪽에 제곱이 있는 경우에는 크게 신경 쓸 거 없어. 그냥 제곱을 루트에다가 딱 입혀서 끄집어내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루트 안에 제곱이 있을 경우에는 신경 써야 돼. 제곱 앞에 붙어 있는 게 얘가 양수야? 0이야? 음수야? 요거를 따져서 이 음수잖아! 그럴 때는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는 마이너스를 꽂고 그치, 나가야 구호를 돼요. 바꾸고 바깥으로 튀어나가라는 거예요. 네. 알겠죠? 이게 바로 제곱근의 성질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해봅시다. 우리 유리가 굉장히 집중해서 이제 설명을 잘 들어줬는데, 네. 잠깐만 머리 좀 식히고, 우리가 이제 아빠가 준비해 놓은 문제들이 있거든요. 네. 그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배웠던 개념들을 이제 차곡차곡 다져가 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죠? 자, 유라, 우리 이제 문제 풀이를 좀 한번 해보자. 1번부터 3번까지는 아빠가 같은 유형을 가지고 와 있어요. 네. 우리 유리는 이걸 보면서 이건 어떤 유형이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근호 밖에 제곱이 있는. 맞아. 루트 바깥쪽에 제곱이 있는 경우에는 아주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했었지? 네. 요 제곱이 루트 7에 영향을 끼쳐서 제곱하고 루트하고 없어집니다. 얼마가 되는 거예요? 7이 돼요. 7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괄호 바깥쪽에 제곱이 있어요. 짝수 제곱이 마이너스에 영향을 끼치게 되면 플러스요. 플러스가 되고요. 루트 5에 영향을 끼치게 되면 없어지고 얼마가 되는 거예요? 5가 돼요. 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건 조금 신경 써야 되는데 요 제곱이 어디까지 영향을 끼칠까? 제곱이 괄호 안까지요. 맞아, 정확했어요. 괄호 안까지만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요 마이너스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짝수 제곱이 마이너스에 영향을 끼치게 되면 플러스가 되고 루트 8이니까 얼마가 되는 거예요? 8이 되는 8이 거예요. 돼요. 여기까지만 따지게 되면 8이 되었는데 앞에서 맨 마지막에 누가 기다리고 있어? 마이너스가.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 마이너스 8이 되겠지요. 이렇게. 어때?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아래쪽에 나와 있는 문제도 볼 거예요. 자, 루트 11의 제곱이에요. 여기까지 8번까지 문제들을 보면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될 건가? 아니면 그냥 대충 해도 될까? 신경을 써야 돼요. 신경을 써야 돼요. 왜? 루트 안에 제곱이 제곱이 있어요. 있어요. 루트 안에 제곱이 있어요. 루트 안에 제곱, 루트 안에 제곱, 루트 안에 제곱이 있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게 영수야? 여기야? 음수야? 이걸 따져가야 된단 말이에요. 네. 자, 제곱 앞에 붙어 있는 11이 양수예요. 네, 양수예요. 어떻게 나가면 돼? 그냥 11로 그냥 11로 나가면 돼요. 이거는 11이에요. 그 다음 분수가 나와 있긴 한데 제곱 앞에 양수예요? 양수예요. 양수니까 어떻게 나가요? 5분의 1로 그냥 5분의 1로 나가주세요. 그 다음에 제곱 앞에 붙어 있는 값, 요 마이너스 2가 음수예요. 이럴 때는 삐요. 마이너스 꽂아요. 네. 마이너스 꽂고 나가야 돼요. 마이너스 2 그냥 나가면 안 되고, 야, 너 어디 가니? 너 마이너스 꽂아줘야 돼. 마이너스 꽂고 나가요. 그래서 얼마가 될까? 2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곱 앞에 붙어 있는 값이 음수라면 부호 반대로 나가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이것도 제곱 앞에 붙어 있는 요 값이 음수지요. 그럼 요거 바깥으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될까? 마이너스 꽂고 나가야 마이너스 돼요. 꽂고 나가니까 우리 3으로 나갔지요. 네. 그런데 또 마이너스. 내가 기다리고 있었어. 마이너스가 되겠지요. 네. 요거는 부호 반대로 바꾸고 나가서 3이 됐는데 요 마이너스가 이쪽에 와서 달라붙은 거예요. 네. 알겠지? 그 다음에 요거 제곱 앞에 붙어있는 요 값이 음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갈까요? 마이너스 꽂고 꽂고요. 나가니까 3분의 2로 나간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것도 맨 앞에 뭐가 있었어? 마이너스가 마이너스가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2가 된 거예요. 네. 그냥 복잡하게 책에 나와 있는 것들을 가지고 막 복잡하게 머릿속에 담을 필요가 없고 루트 바깥쪽에 제곱이 있느냐 루트 안쪽에 제곱이 있느냐 이걸 구분해서 생각을 해주면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이것들을 가지고 좀 계산을 해보라는 거네. 우리 빠르게 해볼까요? 루트 3의 제곱이야. 제곱이 바깥쪽에 있지요? 얼마야? 3이요. 3. 그 다음에
요 제곱이 요 괄호 안쪽까지만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요거 계산하면 얼마예요? 5요. 5예요. 그 다음 얘네들 사이에 덧셈이 있지요. 3 더하기 5니까 얼마가 된 거야? 8이 돼요. 8이 되겠지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빠르게 가볼게요. 제곱이 괄호 안쪽에 영향 끼치게 너 뭐야? 너 지금 10번 하는 거 맞지? 네. 난 밑에 거고 가지고 혼자 풀고 있는 줄 알았어. 자, 제곱이 마이너스에 영향 끼쳐서 마이너스 루트 7의 제곱은 7이요. 7이에요. 그 다음 마이너스 요거 얼마가 될까요? 이거요? 얘는 근호 안에 있는 수가 양수니까 5로 나가면 그렇지. 돼요. 그냥 5로 나갔으니까 7 빼기 5 하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2가 돼요. 2가 되겠죠. 자, 그 다음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11번 문제는 루트 256인데 이거 생각나요? 네. 누구야? 16이에요. 맞았어요. 얘가 16의 제곱이니까 그냥 16으로 나가는 거야. 자, 여기도 마찬가지. 256은 16의 제곱이지. 네. 제곱 앞에 붙어있는 값이 양수니까 얘는 그냥 16으로 나간 거라는 거야. 네. 그 다음 곱하기 이번에는 제곱 앞에 붙어있는 값이 마이너스 4분의 3이야. 어떻게 나가야 돼? 마이너스 꽂고 가야 돼요. 맞아. 애들은 이걸 양수로 나간다, 플러스로 나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음수라면 부호를 바꾸고 나가서 얼마로 나간 거예요? 4분의 3. 4분의 3으로 나간 거예요. 이제 약분해줘야겠지? 4, 4, 16, 4, 3, 12. 12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12번 문제 쪽으로 갈 거야. 안 지워지는데? 안 지워지는데? 이리의 길을 받아가지고 아빠가 지었어요. 자, 13번 문제. 이제 어렵다. 이제 어렵다. 본격적으로 어려워지는 내용이 시작돼요. A가 양수입니다. 조건을 줬어. 네. A의 몸 안에는 양수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A가 양수라고 했어요. 자, 제곱 앞에 붙어 있는 값 마이너스 5분의 2 A의 부호를 봐야 돼. 네. 요 식의 부호를 봐야 돼. 그런데 A가 양수라고 그랬어요? 0이라고 그랬어요? 음수라고 했어요? 양수라고 했어요. 양수라고 했어요. 양수와 마이너스 5분의 1을 곱하면 양수와 음수를 곱하면 전체적으로 부호는 뭐가 될까? 음수가 돼요. 음수가 돼요. 이게 음수가 된다라는 생각을 해줘야 돼요. 네. 어때? 이해됐어? 자, 그러면 제곱 앞에 붙어있는 마이너스 5분의 2a 이건 음수라고 했단 말이야. 네. 얘 나갈 때 그냥 내보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마이너스 꽂고 맞아요. 나가야 돼요. 마이너스 꽂고 나가야 돼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를 꽂고 마이너스 5분의 2a 이렇게 나가줘야겠지? 그냥 내보내면 안 돼요. 마니까 플러스가 되어서 5분의 2a입니다. 이렇게 써줘야 해요. 네. 됐나? 그 다음 또 a가 양수라고 그랬어요. 루트 안에 제곱이 있지? 네. 제곱 앞에 붙어있는 3a의 부호를 보세요. 요거 양수야, 0이야, 음수야? 얘는 양수예요. 그렇지. 3 곱하기 양수니까 양수지. 아빠 네.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그 다음에 제곱 앞에 붙어있는 마이너스 7a 부호를 보세요. a가 양수라고 그랬어. 네. 근데 거기다 마이너스 7을 곱했단 말이야. 음수와 양수를 곱하니까 전체적인 부호는 음수예요. 음수가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단 말이야. 네. 이해됐어요? 그러면 제곱 앞에 붙어있는 값이 양수이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나가? 3A로. 그냥 3A로 나가요. 더하기 마이너스 7A가 음수래요. 이거 어떻게 끄집어내야 돼요? 마이너스 붙이고 나가니까 뭐로 내보낼까? 그냥 빠르게 한다면. 7A로. 그렇지. 7A가 되겠지요. 네. 3A 더하기 7A 동료한끼리 계산하면 10A요. 맞아요. 10A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네. 알겠지? 자, 15번 문제. 이제는 얘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네. 조금 전까지는 A가 양수라고 그랬어. A가 0보다 크다고 했는데 이제는 A가 0보다 작다라고 얘기했거든. 네. A가 0보다 작다는 얘기는 A의 몸 안에는 누구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얘기야? 음수의 비가. 음수의 피가 흐르고 있어. 내 몸 안에는 마이너스의 피가 흐르고 있지. 그거 생각해야 돼요. 네. 루트 안에 제곱이 있는데 제곱 앞에 붙어있는 7분의 2a의 부호를 봐야 돼. 네. a가 양수래요? 음수래요? 음수예요. 음수라고 그랬어요. a가 음수라고 했기 때문에 7분의 2 곱하기 음수를 하면 마이너스. 전체적으로 음수가 나오겠지요. 네. 이거는 음수인데요. 7분의 2a 이거 봤을 땐 양수 같지만 a의 몸 안에 음수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음수예요. 네. 그래서 내보낼 때 어떻게 내보내야 돼? 그냥 나가? 아니요. 안 나가요. 마이너스 꽂고 7분의 7분의 2a 마이너스 7분의 2a로 가는 거죠. 네. 그 다음 16번 문제 볼게요. a가 음수라는 조건이 있어요.
루트 안에 제곱이 있어요. 제곱 앞에 붙어 있는 마이너스 5a의 부호를 봐야 돼. 네. 그러면 유리가 보기에 마이너스 5a는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예요. 왜 그럴까요? a가 음수란 말이야. 네. 마이너스 5와 음수를 곱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양수가 됩니다. 네. 그러면 요거 먼저 끄집어내 보자. 얘 마이너스 5a의 제곱, 얘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내보내야 돼? 그냥 내보내야 돼. 그냥 마이너스 5a 이렇게 나가면 돼요. 뭐 굳이 바로 안 쳐도 되는데 한번 쳐봤어요. 네. 됐나요? 그 다음 마이너스 이렇게 썼어요. 이번에는 제곱 앞에 붙어 있는 3a의 부호를 볼 거야. a가 음수라고 했거든. 네. 전체적으로 3a는 뭐가 될까? 전체적으로 3a는 음수가 돼요. 음수가 되지. 그러면 3a 그냥 나가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 어떻게 나가야 돼? 마이너스 꼭 맞아요. 나가야 마이너스 돼요. 꽂고 마이너스 3a로 나가야겠지? 네. 마니까 플러스로 바꿔줄게요. 네. 이거 계산하면 얼마예요?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2예요. 그렇지. 마이너스 2a가 되겠지요. 네, 할만해요? 네. a가 음수가 나와 있을 때 이 부분을 많이 헷갈려요. 그 15번, 16번 문제들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한단 말이야. 유리 잘하고 있어요. 네. 그 다음 17번, 18번 문제가 마지막 문제인데 제곱근의 성질을 응용하는 건데 이런 형태의 문제는 학교 시험에서 반드시 등장하는 형태예요. 근데 네. 이것도 아빠가 알려주는 대로만 하면 돼. 자, a가 3보다 크다라고 얘기했어. 네. 왜 a가 3보다 크다는 조건을 줬지? 그 이유는 문제를 보면 돼요. 루트 안에 제곱이 있지. 네. 근데 제곱 앞에 붙어 있는 값이 a 빼기 3이라는 거야. a 빼기 3의 부호를 봐야 돼. 네. 얘가 양수냐 0이냐 음수냐를 봐야 된다고. 근데 요 a 자리엔 누가 들어가요? 3보다 큰 숫자들이 들어가겠지. 네. 자, 유리는 이렇게 하세요. 이게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인데 3보다 큰 숫자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만 가지고 오세요. 4. 4. 여기다가 4를 집어넣을 거예요. 네. 그런데 주의할 게 있어. 숫자를 대입해서 문제를 풀라는 게 아니라 네. 숫자를 살짝 집어넣어서 뭐만 보라는 거야. 살짝 집어넣어가지고 어떻게 되는지만. 뭐가 어떻게 되는지. 양수인지 그래, 영인지 맞아. 부호를 음수인지만. 보라는 거예요. 부호를 판별하라는 거예요. 네. A 대신에 4를 집어넣었을 때 4 빼기 3이면 양수야, 0이야, 음수야. 양수예요. 양수가 나오지. 네 임무는 끝났다. A 빼기 3은 양수야. 네. 이런 역할만 하고 빠지는 거예요. 알겠죠? 네. 얘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내보내야 돼? 그냥 내보내야 그냥 돼요. 내보내. 어떻게? A 빼기 3. A 빼기 3으로 나가면 돼요. 알겠죠? 네. 그 다음 18번 문제 A가 3보다 큽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A 대신 얼마 집어넣을 거야? 4요. 4를 싹 집어넣었어. 3 빼기 4면 양수야? 음수야? 음수요. 음수예요. 음수라고 하는 것만 확인하세요. 그리고 빠져라. 나 너 대입해서 풀 거 아니거든. 자, 그러면 제곱 앞에 붙어 있는 3 빼기 A가 음수라고 있겠지? 네. 이거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돼요? 이거 마이너스 붙이고 마이너스 나가야 붙이고 돼요. 나가야 되지. 마이너스 3 빼기 A 이렇게 나가야겠지? 네. 이렇게 분배하게 되면 마이너스 3 플러스 A인데 내림차순으로 정리해 볼까요? 어떻게 정리할 수 있어요?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으로 정리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풀어가면 되는 거예요. 어때? 할만해? 네. 자, 근데 오늘 했던 거는 단순하게 생각해야 돼. 루트 바깥쪽에 제곱이 있을 때는 제곱과 루트가 없어지고 정리해주면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 루트 안에 제곱이 있을 경우에는 신경 써야 되는데 제곱 앞에 붙어있는 값이 양수나 0일 때는 그냥 나가. 언제만? 음수일 때만요. 음수일 때만 마이너스를 꽂고 부호를 반대로 바꾸고 튀어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네. 오늘 굉장히 잘해줬고요. 우리가 했던 문제들이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이건 전반적으로 기초적인 문제에 해당하는 거거든. 네. 다음 우리 제곱근 토크에서는 아빠가 학교 시험 문제 잘 나오는 제곱근의 성질 문제 몇 가지를 가지고 유리하고 한번 대화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도 아빠의 아들로서 최선을 다해줘서 고맙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어요. 사랑해요. 네.